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G 시스템 에어컨 중에서 다배관 방식 이제 마지막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 제어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요. 와이파이 모듈이 있는데 그거가 어떻게 연동이 되는 거 이제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LG 신규 AI 스피커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LG 시스템 에어컨 품질을 어떻게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모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와이파이 모뎀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벽걸이 같은 거는 내장이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제 모델이 뭔가 하면요, PWFM-DD200이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대략 출고가가 한 5만원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제가 강화도에서 스탠드형을 이제 2대를 설치를 해봤는데, 어떻게 편리한가 하면은요, 주말 뭐 별장이나 주택 그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한번 권해봤거든요. 주간에는 여기 사람이 없대요. 서울에서 생활하고 금요일날 정도나 때문에 내려가서 일요일까지 계시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분께 스탠드형의 요 모듈을 1층하고 2층인데 왜 이거를 설치를 했는가 하면은요,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문을 다 닫아놓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문을 닫아놓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뭐 곰팡이도 썰고 참 좀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서울에서 에어컨을 켜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요걸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아주 잘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AS가 한 번도 걸리지 않아서 제가 가보지를 않았었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달면 되는데, 가까이에 인터넷이 있어야 돼요. 셋톱박스가 가까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제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에어컨을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습도가 높은 이제 철인데 사람이 없을 때는 냉방으로 살짝 켜서 습도를 조금 잡아주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끄고, 뭐 난방도 겨울에 이게 온도가 너무 많이 내려가면 이제 또 집에서 결로가 생긴대요. 유리 창문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난방을 살짝 한 번씩 켜주고, 그리 하니까 주말에 가보니까 뭐 뽀송뽀송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내부 장착이 가능한데, 지금 원A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다가 장착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니까 이걸 천정 속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정 속에다가 선을 뽑아서 천정 속에다가 옆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금액은 대충 5만원이고, 요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이제 구동을 하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셋톱박스가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이 세 군데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거나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하면 셋톱박스를 통해서 요 무선 AP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연동을 해서 내가 실내기를 통해서 실외기를 제어하는 이런 이제 방식입니다. 앱을 깔면 돼요. 앱은 내가 어떻게 까는지 한번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LG 싱큐는 이제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야 되는데요. 이제 구글에 들어와야지요. 구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면 이제 LG THIN 싱큐 하면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미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그러는데, 없으신 분들 이제 깔고 열면, 지금 모뎀이 안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뭐 검색을 해보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제품이 있으면 뭐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 쭉 보면 5G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쭉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 누르시면 뒤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세탁기, 드럼 세탁기, 미니, 어류 건조기 뭐 다 돼요. 여기 이제 우리가 담당할 거는 쭉 내리시면, 여기에 벽걸이 에어컨인지 스탠드 에어컨인지 이동식 시스템 에어컨인지 이렇게 이제
다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만일에 100거리면 100거리 하면 될 거고, 시스템 에어컨이면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 여기 이제 그 리모컨하고, 그러니까 리모컨이 있어야 돼요. 리모컨이 없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일에 시스템 에어컨에서 이런 애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음 눌려서 제품 연결 중이라고 이렇게 글이 뜨는데 제품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지금은 제품 연결 중인데 연결이 없으니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나오고 비밀번호 치고 뭐 하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 제품을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모뎀이 없고 현장이 아니라서 이걸 보여주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LG에서 나오는 이 가전제품 내지는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까지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 제습기까지 다 가능해요. 굉장히 편한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강조하는 AI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걸 알아두면 만일에 고객들이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나 이거 설치할 때 이거 해주세요 하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제 읽어보면 하는 거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그걸 해봤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스탠드 에어컨을 했죠. 스탠드 에어컨인데 이건 뭐 두 개를 눌리면 이렇게 떠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온도 내림 양쪽 버튼 두 개를 3초 이상 누르면 이제 뭐 깜빡깜빡하고 차례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이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뭐 다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전용 서버를 통한 무선된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빠른 제어가 가능. 그 다음에 LG 스마트 싱큐 서버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방식도 되고 개인이 그냥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싱크 연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예시로 해놨는데 이게 보기 싫으면 안으로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집어 넣으셔도 되는데 이제 만일의 경우에 셋톱박스하고 거리가 멀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이제 냉방, 난방, 모드 전환, 그 다음에 온도 내리고 올리고, 그 다음에 풍량의 세기, 바람각 등이 제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어컨이 가동을 하면서 사용 전력량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만일에 그 공기청정기가 달려 있다면 뭐 이것도 뭐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겠죠. 근데 뭐 사람이 없을 때 공기 질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에 클로브 스피커 연동, 우리 LG에서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예, 클로버에서 음성 인식으로 에어컨을 이제 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을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손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에어컨을 켜라 끄라 뭐 이리 할 그 필요 없이 손으로가 먼저 하는데, 지금 그 LG에서 나오는 모든 에어컨이 차츰 스마트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동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뭐 에어컨 켜줘 꺼줘 뭐 이렇게 이제 글로바 시스템에 의해서 에어컨이 제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설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만 좀 알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전자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자격제를 이렇게 둠으로 해서 설치 품질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에어컨은 반제품이고 설치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설치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도 좌우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기력까지 절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요. 바코드가 있어서 그 바코드를 가지고 누가 가져갔다는 걸 다, 설치자 누가 가져갔다는 걸 다 인식을 하게끔 해가지고 전수로 다 합니다. 다만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품질관리사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만일에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누가 설치했다는 것만 확인이 되고, 그 외 제품 상업용 스탠드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용 에어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이런 이제 제품들에 한해서는 설치 자격 제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가지고 와서 시설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 해서 만일에 제품이 불량이 아니고 설치가 불량이면 바로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AS를 해줘야 될 사항을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공간을 냉난방을 할 때 설계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본사에서 검도를 해요. 검도사라 그러는데 이제 도면상으로 부하 계산 같은 경우가 정상으로 되었는지 모자라지는 않는지 모든 것을 다 검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현장에서는 CIQ 품질관리사가 현장에 나와서 자재는 성인이 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표준 설치에 입각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SI 시공 자격증이 있는 분이 시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면밀히 다 따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런 게 조금 미비하니까 수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정에 그 코드 앞으로 올려놓으면, 설치자 코드 앞으로 올려놓으면 수정이 안 되면 재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설치 품질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도 이제 거기 그 관리 대상에 속한 사람인데요. 물론 이제 영업을 하고 뭐 간간히 설치나 이런 것도 하지만 어떤 저도 SI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안전에 관계되는 부분도 일일이 지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일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이제 그분들은 또 우리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교육들을 다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사에서 일일이 다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설치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지도를 하십시오라고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와서 현장에 와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물어보면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설치하기 전에 이미 전산에 올라가 있어요. 누구 설치자가 지금 어느 현장에서 언제부터 배관 공사를 한다. 그렇게 이제 딱 뜨면 우리한테도 스마트폰으로 어떤 품질관리사가 여기를 담당을 한다 해가지고 딱 떠요. 뜨면 그때부터는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품질관리사 CIQ가 와서 쭉 둘러보고 뭐 미비된 게 없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미비된 부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지도해주고, 또 못된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야지만 품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는 잘 했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까다롭다, 너무 힘들게 한다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에어컨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설치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야지만 신뢰성이 쌓이고 또 구매자가 다시 또 우리를 찾지 않겠습니까? 설치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너무 까다롭게 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주눅이 들게 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은 요즘 많이 개선이 되고, 제가 설치 품질 관리사 CIQ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설치 감리사라고 했거든요. 감리하고 지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했었어요. 심지어는 현장에 와서 질소 분리등이 잘못되었을 때 현장에 배관까지도 다 커팅기로 커팅을 하고 내부에 스케일이 끼어져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내 마찰이 좀 심했죠. 그러나 이제 그거를 잘 극복하고 지금은 아마 내 생각에 지금도 CIQ 분들이 옛날에 감리사 하던 분들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사람은 내가 실제로는 뭐 지도할 필요도 없다. 항상 기본이 되어 있고 꼼꼼하게 설치한다 하는 사람들은 와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자재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안전장구나 이런 거를 잘 착용을 하고 현장에서 설치를 하는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기본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도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력서를 쓰거든요. MV 자료를 다 받아서 이제 본사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실내 쪽에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이제 그 프린팅해서 안에다 이제 딱 부착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이력제라고 해가지고요, 몇 월 며칠 날 누가 설치를 했고 전화번호는 어떻다 해가지고, 물론 뭐 개인정보가 좀 이게 노출되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과 전화번호만 딸랑 나와요. 그리고 위에는 뭐 이제 설치 전문점 이름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게 조금은 이제 최근에 내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막 적혀 있으니까 좀 그렇다 하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는 실외기는 대부분이 외부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 이 전화번호가 뭐 문제가 되어서 된 적은 없는데, 일단 이제 그렇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어떤 분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뭐 견적을 한번 내고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에어컨의 이름하고 설치자 이름이 딱 되어 있고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 전화를 해가지고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설치합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워낙 많이 방대한 에어컨을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A라는 장소인데 여기 에어컨 설치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면 저도 그 옆 건물인데 뭐 설치를 하고 싶으니까 현장에 와서 조금 견적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 직접 이제 설치 팀장이 가든지 아니면 영업자를 보내서 여기 영업을 하도록 하면 그것 역시 또한 좋은 부분에 속합니다. 지금 이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설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별도로 제가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완전히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뭐 쌀랑할 정도로 간간히 이제 낮에는 에어컨을 좀 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AS도 많이 줄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내가 어저께 본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AS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설치나 영업에 좀 전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가 아직까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 건강들 주의하시고 열심히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